송성문이 억울했던 이유는 스트라이크 판정 하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판정이 나오자마자 헬멧을 두드리며 ABS 챌린지를 요청했지만 주심은 늦었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이 실제로 스트라이크였는지 볼이었는지를 확인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단순한 볼 판정 논란을 넘어 MLB가 새롭게 도입한 ABS 챌린지 시스템의 운영 기준을 다시 묻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송성문은 9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문제의 타석은 경기 초반이었습니다. 1대1로 맞선 1사 만루. 볼넷 하나만 골라도 샌디에이고가 앞서갈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송성문은 3볼 0스트라이크라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카운트에서 네 번째 공을 기다렸습니다. 토론토 선발 케빈 가우스먼이 던진 패스트볼은 스트라이크 존 낮은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송성문은 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배트를 내리고 1루로 걸어가려는 순간 젠 파월 주심의 오른손이 올라갔습니다. 스트라이크였습니다. 판정 자체만 놓고 보면 경계선에 걸친 공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야구에서 이런 공은 언제든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 시즌 MLB에는 판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ABS 챌린지입니다. 타자와 투수, 포수는 볼 스트라이크 판정 직후 자신의 헬멧이나 모자를 두드려 자동 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송성문도 곧바로 헬멧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젠 파월 주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신청이 늦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송성문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샌디에이고 벤치도 즉시 반응했습니다. 스티븐 수자 주니어 타격 코치가 더그아웃을 나와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퇴장당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네 번째 공이 정말 볼이었느냐가 아닙니다. ABS 화면에서 스트라이크로 확인됐다면 송성문은 결과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지만 판독을 요청할 권리 자체가 사라졌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MLB 규정은 챌린지를 판정 직후 즉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벤치의 도움을 받거나 전광판을 확인한 뒤 늦게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취지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즉시라는 표현을 실제 경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여전히 인간 심판에게 달려 있습니다. 0.5초는 괜찮고 1초는 늦은 것인지, 선수가 판정을 확인하고 헬멧에 손을 올리는 자연스러운 동작까지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스트라이크 콜과 거의 동시에 신호를 보내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비슷한 동작도 심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ABS는 볼과 스트라이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챌린지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주관적 판단이 생긴다면 제도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이 판정을 수정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사용할 기회를 누가 얻는지는 여전히 심판이 결정합니다. 이번 논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송성문의 요청이 규정상 정말 늦었다고 판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심은 현장에서 송성문의 동작과 시간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느린 화면만 보고 모든 상황을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의도를 심판에게 더 씌워서는 안 됩니다. 한국 선수라서 일부러 거부했다거나 특정 선수에게 불리한 판정을 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젠 파월이 여성 심판이라는 점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닙니다. 심판의 성별과 판정 능력을 연결하거나 여성 심판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평가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이 장면에서 챌린지 규정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됐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MLB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도 명확합니다. 챌린지를 허용하는 시간 기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정 후 일정 시간 안에 신호가 시작됐다면 자동으로 챌린지를 인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헬멧을 두드리는 동작을 영상으로 확인해 요청 시간이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보조 절차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ABS를 도입한 목적은 심판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에 판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선수와 팬 모두가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챌린지 접근 기준 역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 이후의 송성문이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겪은 선수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메이저리그 첫 시즌을 보내는 선수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낯선 리그, 낯선 심판, 낯선 판정 시스템, 그리고 한 점이 중요한 만루 상황이었습니다. 송성문은 코치가 퇴장당하는 혼란 속에서도 다시 타석에 집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배트를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가 추가됐다고 해서 존을 넓히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패스트볼이 낮게 들어오자 침착하게 골라냈습니다. 결과는 밀어내기 볼넷. 챌린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송성문은 결국 자신의 선구 안으로 타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이 송성문의 진짜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불리한 판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맞은 타구가 수비 정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상대팀이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긴 시즌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송성문은 판정을 바꿀 수 없다는 걸 확인한 뒤 자신이 바꿀 수 있는 다음 공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프로의 대응입니다. 송성문의 메이저리그 첫 시즌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부상이 겹쳤고 타격에서도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경험하면서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6월부터 타격 내용이 나아졌고 7월에는 메이저리그 첫 홈런까지 기록했습니다. 아직 완성된 메이저리거라고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타율과 장타 생산에서 더 보여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빠른 공 대처와 변화구 선별도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장점도 있습니다. 송성문은 3루수뿐 아니라 2루수와 유격수까지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내야 포지션을 맡을 수 있는 선수는 벤치 운용에서 가치가 큽니다. 주전이 부상당했을 때 빈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경기 후반 대타나 대주자가 들어간 뒤 수비 위치를 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타격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아도 수비와 활용도로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전 기회가 이어지면 타격 적응을 위한 시간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볼넷도 단순한 타점 하나가 아닙니다. 송성문이 메이저리그 스트라이크 존과 승부 방식에 적응하고 있다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볼에서 무조건 기다렸고 스트라이크 판정 이후에도 존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낮은 공이 들어오자 배트를 멈췄습니다. 타자가 자신의 존을 지킬 수 있다는 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메이저리그 투수들은 약점을 발견하면 계속 같은 공을 던집니다. 바깥쪽 변화구에 배트가 나오면 또 던집니다. 높은 패스트볼에 늦으면 더 빠른 공으로 공격합니다. 심판의 존이 넓다고 느껴져도 타자가 무작정 따라가면 투수에게 더 유리해집니다. 송성문은 논란의 타석에서 최소한 자신의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샌디에이고 내부에서도 송성문의 활용 가치를 점점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니 마차도라는 확실한 3루수가 있기 때문에 송성문이 매일 같은 포지션에서 선발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송성문이 살아남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여러 포지션을 안정적으로 소화해야 합니다. 출루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자가 있을 때 최소한 진루타나 희생플라이, 볼넷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선발 기회에서 장타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송성문은 이제 막 그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한국 선수를 향한 심판의 만행으로만 정리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판정 논란은 분명했습니다. 챌린지 요청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더 명확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장면은 그 이후였습니다. 송성문은 항의 때문에 퇴장당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타석에 섰고 결국 볼넷을 골라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심판 판정은 송성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공에 스윙할지 참을지는 송성문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MLB가 ABS 챌린지를 도입한 이유는 이런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후반기에는 볼 스트라이크의 정확성뿐 아니라 챌린지 신청 절차도 더 일관되게 운영돼야 합니다. 선수에게 부여된 권리가 심판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인상을 주면 기술을 도입한 의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젠 파월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는 MLB 전체가 점검해야 할 장면입니다. 그리고 송성문에게는 또 하나의 메이저리그 경험이 됐습니다. 억울한 판정도 경험했습니다. 코치가 퇴장당하는 혼란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자신의 방식으로 출루했고 타점까지 만들었습니다. 후반기 송성문에게 필요한 건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아닙니다. 논란을 잊게 만들 정도의 경기력입니다. 타율을 끌어올리고 더 많은 장타를 생산하고 여러 내야 포지션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장면은 심판 판정 때문에 기억되는 사건이 아니라 송성문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은 타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판정은 확인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송성문은 결국 자신의 눈으로 볼넷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쩌면 그게 이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ABS보다 먼저 송성문 자신이 정확했습니다.